위장에 좋은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양배추입니다. 비타민유가 풍부해서 위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식이섬유와 비타민C도 함유하고 있어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지만 경우에 따라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를 높여 내 몸에 보약이 되는 방법과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유는 위점막을 보호해 위염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알칼리성 식품이라 위산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죠.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이 되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의대에서는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를 3주간 섭취하게 한 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95% 이상이 위궤양이 완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유와 더불어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미로시나아제 효소에 의하여 분해가 되면서 설포라판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양배추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여성은 주 1회 섭취한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7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비타민유와 설포라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쉽죠. 더구나 비타민유 성분은 수용성이라 양배추를 물에 넣고 삶게 되면 용해되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양배추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집에서 양배추를 직접 갈아서 드실 때는 당근과 사과를 함께 넣으면 맛도 좋고 체내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해독 주스가 됩니다. 그런데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양배추를 생으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 썰어서 천천히 오래 씹어 먹거나 또는 찜기에 살짝만 쪄서 섭취하세요.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제격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죠.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려면 식사 전에 양배추 샐러드로 배를 채우면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오래 씹어야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과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천천히 여러 번 씹어서 섭취하세요. 다이어트 할 때 양배추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단백질이 다이어트로 인한 근손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영양소 균형을 맞추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양배추의 가운데 부분, 심지도 드시나요? 심지는 질기고 단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지 않고 버리죠. 그런데 비타민유가 심지 부분과 송잎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버리지 말고 섭취하세요. 비타민유 섭취량은 증가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감소하므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배추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좋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인데 이런 분들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신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질환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이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잦은 사람도 양배추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복부팽만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이 양배추를 먹으면 가스가 차고 복부팽만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혈관 치료를 위해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양배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상당량의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항응고제와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뿐만 아니라 케일과 브로콜리 등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방법과 섭취 시 주의할 점 안내해 드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양배추의 비타민 U와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가급적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식전에 양배추 샐러드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식사량을 줄이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